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정신없는 하루인데요.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바로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를 한번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탑픽주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 이후 탄핵 이슈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주문 선고 직전 시장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키우면서 2% 가깝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국내 증시가 정말 오늘 변동성이 높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증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오전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이제 11시 이후가 진짜겠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좀 이런 정권 변화에 따른 좀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다시 하락세로 좀 둔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미국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은 이 정도면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과하게 빠진 이 시장의 이런 초반에 좀 기술적 복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면서 이제 방향이 나오는 즉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자금을 투입시킬지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본다면 뭐 지수는 사실 지금 조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불안한 추세를 이뤄가고 있지만 예탁금이 한 60조 원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앞으로의 이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대기 매수세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V자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뭐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분위기 파악이 이제 한 4월부터 6월까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현금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면서 변화하는 방향성에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기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그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코멘트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50원에서 한 6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437, 8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1%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네.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 무언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달러 인덱스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더 이상 굉장히 뭐 불안정한 모멘텀으로 이슈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또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또 많이 하락을 했죠. 이런 글로벌 증시와 많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큰 이벤트는 하나 지나갔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만 본다라고 한다면 불안합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넓혀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경우도 포워드 기준으로 0.8배 수준이거든요.
PR이 이제 8배죠, 8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기성 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여력이 좀 있다 하시면 좀 분할로 저가 매수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수급을 유입되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 정치 테마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투자해놓은 이 시간에서도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그런 전략을 들어봤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한 정책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주 내에서 원티드랩과 오픈롤, 월비스가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출생 관련 종목으로는 꿈비가 현재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개헌 관련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유라테크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윤혜림 대표님. 지금 현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를 트레이딩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주시고요. 조기 대선이 한 6월 3일 정도가 지금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좀 트레이딩 유효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부분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좀 수익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야권 대선 주자 관련주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책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서 화면에 나왔었던 것처럼 저출생 그리고 경협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면서 6월까지는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뚜렷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좀 6월까지는 이렇게 정권 변화에 따른 좀 정책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 등락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을 실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고가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으로 매도를 하는 측면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치 테마주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윤석열 정책주로 분류가 되었던 원전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 쪽은 아직 해외 수주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LNG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앞서 저희가 생쇼에서도 이제부터 LNG 관련 모멘텀 있는 쪽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LNG 모멘텀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직까지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도 1, 2주 안에는 그래도 저점대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좀 많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약간은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대왕고래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체라기보다는 기업의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 그러니까 순전히 테마로만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보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LNG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성밸브라는 기업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같은 피팅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피팅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밸브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LNG 쪽과 좀 엮어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재무제표가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LNG 쪽으로도 다시 한번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폭이 많이 나올 때 툼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은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이제 테마성,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전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미국 관세 이슈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현재 탄핵 이슈로 시끄러운 만큼 미 증시는 지금 트럼프의 역대급 관세 정책에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코로나19 시절 낙폭을 상회하는 그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이런 미국의 기술주 부진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SK하이닉스가 7%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8만 원 선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뭐 반도체도 계속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100를 이제 깨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제 이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또 이제 지수와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사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미지수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방을 열어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한 2,300 후반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와 연동해서 본다면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이닉스보다 사실 요새 삼성전자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공매도 물량 압박도 지금 주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한 1,834억 원 정도로 코스피 종목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노이즈 그리고 지금 관세와 더불어서 이런 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하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 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메모리 수요 공급이 이제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좋아지면 뭐 시총 상위 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같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분할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정말 흔들리는 와중에 조선 업종은 그래도 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 대표 대장주들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지금 꺼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협력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우리나라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조선주들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연속적인 순매수가 잡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앞두고서 조선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주다라는 판단 하에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조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어쨌든 그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산업 자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두 달 전쯤에는 조선주들이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13일 날 고점이 37만 원입니다. 근데 이 37만 원이었었던 기업이 27만 원까지 10만 원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약 25%에서 30% 정도가 한 달 동안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 업황에 대해서 2025년도에도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상고가 아니라 상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은 우상향 기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방산주도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2차 수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방산주가 이런 수출 모멘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관세 이슈와 좀 무관한 실적주로 봐도 괜찮은지 의견이 어떠실까요? 일단 방산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와 비교를 한다면 네. 조선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방산주들도 좋지만 방금 전에 뭐 예로 말씀해 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최근에 좋은 내용들이 들리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조정 기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조금 더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 접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조선주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 좀 밀렸을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글로벌 시장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색되어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성장의 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방산주 쪽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유럽에서 재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역내 물량을 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한국을 많이 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눌림이 나올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산보다는 그래도 조선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는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하루아침마다 이 트럼프의 바뀌는 관세 정책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제약 바이오 쪽도 과세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지 그래도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크게 빠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하반기를 보자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관세도 관세지만 우리가 특히 최근까지 환율이 치솟은 탓에 좀 비용 부담에 대한 가중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의약품 대부분이 우리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진행 중인 이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지만 환율도 굉장히 부담이 커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뭐 오늘 하루기는 하지만 우리가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서서히 이루어진다면 뭐 바이오 투자 심리도 충분히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의약품이 이제 관세 면제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반응했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맘 편하게 실적이 증명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우리가 분할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종목 저 종목을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섹터별로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우량주, 대장주 위주로 조금 호흡을 길게 끌고 가보자라고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엔터주 전망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터주 내에서 SM이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큐브 엔터도 5% 넘게 지금 엔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엔터주가 최근에 또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는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11시쯤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엔터라든지 중국과 관련돼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물론 컨텐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SM과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중화권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반등이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여전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기업도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5% 정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나온 기업들이나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들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따라붙기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좀 보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면 또 많이 밀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중심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 본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엔터주 긍정적이나 따라붙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엔터주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탑픽주, 대안주는 어디가 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오늘의 탑픽주 저희가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어유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엔터주, 앞서 말한 엔터주 중에서도 우리가 SM이 주가가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SM을 못 샀으면 이제 디어유를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디어유가 이제 2월 달에 SM이 좀 지분 확대를 하면서 SM과 이제 협업을 좀 강화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을 하는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점이 2분기에 이제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고 중국의 버블 서비스를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20억 명 이상의 텐센트 사용자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K-팝 팬이 이 버블에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월 구독료를 한 5,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수백만 명을 곱하면 이제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올해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M의 후속주로 디어유를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디어유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좀 관세에서 무관한 그런 종목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관세 쪽에서도 이제 무풍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쪽이 있는 반면에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서 이제 잉글우드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이 화장품 공장이 있다는 이슈로서 어제 장중에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17% 정도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현재도 약 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의 가동률이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잉글우드랩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1,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메리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큰 흐름에서는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만 매출이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화장품 하면 중국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수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미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현재 9,6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잉글 우드랩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기업인데요. 작년 여름에 한창 선크림 붐이 일어났을 때 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10,000원대를 한번 뚫어줬는데 잉글 우드랩 다시 한번 1,500원 목표가까지 오르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탑픽주 디어유와 잉글 우드랩 남은 5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